네, 이제 감독님과 출연진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들으면서 간략하게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박기영 감독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KBS 디지털 서비스국의 박기영 PD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민혁 군부터 차례로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감동이 아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반을 파는 게 아닌 감동을 파는 가수 B2B에서 오늘은 배우 이민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서희 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넘버6에서 큐레이터 조민주 역을 맡은 백서희입니다. 네, 권영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넘버6에서 이창경 역을 맡은 권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미 씨.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배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판무파탈 저와 잘 어울리는 은경 역할을 맡은 우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율 씨. 네, 안녕하세요. 세준 역할을 맡은 배우 강율이라고 합니다. 되나? 안녕하세요. 세라의 역할을 맡은 한소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KBS 반올림 사랑과 전쟁 시즌2를 연출하신 프로듀서로서 간략하게 넘버6는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넘버6는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3명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6명이 친구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사이에 이제 사랑과 그 욕망이 얽히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간 관계, 인간 군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뭐 청춘 멜로 드라마인데 약간 좀 뭐 여기에 좀 더해서 파격 멜로 드라마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 6명 전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요즘 푹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예, 저도 푹 회원입니다. 이번 이 넘버6가 TV가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푹을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소개될 예정인데 연출하시면서 그동안의 작품 연출과 또 이번 작품은 어떤 점이 달랐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뭐 푹 오리지널 드라마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더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했던 건 아닌데 오히려 이제 지상파를 연출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이게 그 푹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는 거라서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연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물꼬를 띄웠는데 이게 후배 PD들도 이런 그런 어떤 OTT의 특히 푹 오리지널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롭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계기가 저로 인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TV 편성도 검토 중이신가요, 혹시? 예, 아직 뭐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검토 중입니다.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넘버6의 주인공이시죠. 6분께서 각자의 캐릭터를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서원타 역을 맡았습니다. 네. 원탁이는 또 친구들과의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요. 그 의리가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의리가 깨진다고. 궁금한데요. 그리고 백서희 씨도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새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들을 표현해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해야 될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창경 역할은요.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지만 결혼은 자신의 상황과 그런 지위가 비슷한 은경이와 결혼을 했거든요. 되게 비겁한 남자로 나오게 되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경이 같은 경우도 창경이처럼 약간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역할이기는 한데 마음을 숨기지 않고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고 조금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역할이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네, 제가 맡은 박세준이라는 역할은요. 일단 수면외과 의사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세라와 약혼을 하게는 되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서 직업적인 것도 약간 결정하는 게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꼬이고 꼬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라라는 역할은요. 직업은 그냥 재벌집 딸이고요. 세라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되게 많고 뭔가 이제 다 2개씩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데요. 이제 원탁이를 만나면서 하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외면적으로 되게 귀엽고 통통 튀고 내면적으로는 되게 여린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먼저 민혁 씨. 민주를 사랑하는 외로운 싱어송라이터인 원탁 역을 맡으셨는데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특정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다라는 기억보다는 전 사실 촬영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즐거웠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은 그동안 약간 좀 우울하거나 좀 그런 어두운 캐릭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원탁이 역할을 맡으면서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이제 넘버식스 멤버들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되게 진짜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명이서 촬영할 때는 우정을 쌓으셨는데 네. 그 의리를 깨는 역을 이제 다 맡으셔가지고 또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점 또한 원탁이 역을 해서 원탁이가 대본에 거의 진짜 7할에서 8할 정도는 굉장히 다크한 친구로 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정신적으로 기도 많이 팔리고 예, 그런 부분이 좀 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희 씨께서는 그 민혁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민혁 오빠랑 호흡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친구들 역할로 나와야 되는데 안 친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 전에 되게 여러 번 저희끼리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엄청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빠랑 예, 술의 힘을 빌렸죠. 네. 더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갤러리 큐레이터 역이잖아요. 네.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하셨는지 궁금해요. 갤러리 큐레이터 역할에 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외로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결핍이 있는 친구라는 점,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애정 결핍을 위해서 많이 네, 그런 고민을 외로움들을 하셨군요. 표현하기 위해서 네. 외로운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영민 씨, 전에 듣기로는 이 6명의 톡톡 튀는 매력이 돋보이는 촬영 현장이라고 들었는데 분위기 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럼 분위기 메이커는 여기서 갑분싸의 아이콘입니다. 말만 하면 이제 분위기 싸해지는 예. 아니요. 아재 개그. 네, 방금도 정말 재미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각기 다른 매력인데 본인의 매력을 자신이 어필한다면? 저의 매력이요. 네. 네.
일단은 이창경 캐릭터 자체가 돈이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상 촬영에 임할 때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갖고 했어요. 보여줄 때. 그리고 항상 계속 주문을 걸듯이 제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연기를 해서 이창경 캐릭터는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저의 매력 또한 그렇게 비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사실 저는 저하고는 좀 반대 성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도 있고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창경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영민 씨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우희 씨 역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네. 연기하기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그렇게 힘들다까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좀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으로 제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은경이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민 씨와 결혼 생활을 하지만 이제 민혁 씨를 사랑하는 역할을 표현하는데 고뇌가 이제 연기하는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민 씨와 결혼을 하셨는데 네. 민혁 씨를 사랑하는 역이잖아요. 그리고 방송반으로 얽혀 있단 말이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사랑이냐 욕망이냐인 건데 욕망을 선택해서 사는데 그 본인의 원래 성격은 어떠신지도. 저의 원래 성격이요? 네네네. 영민 씨는 이제 사랑을 택하셨는데. 꼭 그 선택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우희 씨는 두 가지를 다 갖는 걸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율 씨가 이렇게 촬영 현장이나 지금 현장에서도 보니까 톡톡 튀는 매력이 이쪽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한소은 씨 이야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웃음을 많이 지으시던데 촬영하시면서는 이 힘찬 기운을 잃지 않으셨는지요? 네, 제가 좀 원래 좀 까불대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좀 촬영장에서 많이 좀 장난도 치고 뭐 비는 공백들에 대한 씬들은 애드립도 많이 치고 그랬고요. 소은이 같은 경우도 좀 워낙에 성격이 통통 튀다 보니까 저랑 좀 많이 맞춰서 까불대고 동갑내기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은 씨가 이야기할 때마다 옆에서 자꾸 웃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호흡이 잘 맞으시는 거죠? 네, 뭐 호흡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 되게 웃겨요. 같이 있으면 웃기고 저도 좀 한 웃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게 즐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웃음 바이러스가 있으셔서 두 분이 호흡이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요. 솔직히 이 드라마는 단순하게 이제 청춘들의 러브 스토리는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이제 6명의 친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욕망을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6명의 친구들이 가진 욕망과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찾아가는 게 시청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찾아가면서 시청자들이 재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연기했을 때 이게 작품화돼서 방영이 된다면 가장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명장면이 있으시면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니 뭐 총도 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사실 6명이서 함께 떠나는 여행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가장 이 드라마의 최고의 그 명장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 사실 모든 이제 그 갈등과 이런 서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까지 다 풀어내는 그런 공간이어서 6명이 떠난 여행이 그 장면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어찌됐건 드라마상 6명이 주연이다 보니까 6명이 뭉쳐있을 때 가장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좋은 해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딱 생각나는 명대사가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티저 영상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나는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해요. 어떻게 공부 한번 때려칠까요? 공부 뭐야? 공부 때려쳐 이런 게 나오고.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할까 같이? 자, 공부! 때려쳐! 선배! 뭐 이런 점에 나오는데 학생 여러분 때려치시면 안 됩니다. 예,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시원하게 네, 연기까지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7분께 드라마 넘버 6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6명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캐스팅이 되고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 대본에 표현된 게 10년 이상 친했던 친구들인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드라마 들어가면서 이 6분이 굉장히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대본 연습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자주 모이셔서 특별히 누가 지시를 하거나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서로 어떤 그런 친해지기도 하고 대본도 토의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6명의 연기 앙상블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지금 개인적으로 아이돌 분도 계시고 연기자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연기들을 다 잘하셔서 제가 좀 굉장히 놀랬고요. 특히 연기 앙상블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소은 씨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명의 주인공들이 상황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6명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서 보느냐 이런 거를 결정하시는 것도 드라마를 보면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6분들의 연기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분들의 욕망이 어떻게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버 6 촬영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제 넘버 6 배우분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은 좀 역할이 좀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들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 내용이 좀 확실히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끌기 정말 좋은 드라마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넘버 6라는 드라마가 민혁 오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 조금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번 연기에서 도전을 했고요. 네, 그런 파격적인 연기에 도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게 다들 옆에서 열심히 격려해주고 도와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오래된 친구처럼 재밌게 잘 촬영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넘버 6 멤버들 모두 다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작품에 또 열심히 임했거든요.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저희의 그런 수고와 땀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 편집돼서 이렇게 다 나온 완성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궁금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요. 아니 어떤 점이 무섭습니까? 그냥 내용이 좀 그냥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우희 씨는 좀 무서워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약간의 그 티저에서도 보시면은 조금 과감한, 제가 이제 무대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과감한 의상들도 많이 입고 했었는데 굉장히 과감했던 모습을, 정말 더 과감했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되고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21일 날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명하고 스태프들 모두 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한 드라마인 것 같고요. 일단 배우 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좀 자극적인 부분이 꼭 한 가지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연기마저도 좀 더 집중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하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일 날 저희는 또 6명이 모여서 또 본방을 사수하기로 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앞에서 다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미안. 아니, 저는 이 드라마가 로맨스 드라마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는 스릴러도 있고 멜로도 있고 로맨스도 물론 포함이 돼 있겠지만 코믹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장르가 이제 복합적으로 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넘버 6란 이것이다.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죠. 다들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려서 감독님, 넘버 6란 욕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 민혁 씨, 넘버 6란 넘버 6란 흥입니까? 넘버 6란 네, 표정으로 표현해 주셨군요. 네, 넘버 6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네, 욕망 덩어리 나오고 사랑 나왔습니다. 넘버 6란 제가 하려던 말을 넘버 6란 섹시합니다. 섹시합니다. 네. 많은 부분이 매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영민 씨의 표정이 지금 복잡합니다. 넘버 6란 넘버 6란 넘버 6란 비밀이다. 비밀. 옆에서 우희 씨가 생각했던 걸 뺏겼습니다. 우희 씨 어떡하죠? 우희 씨. 뺏겼어요. 이 생각나셨어요? 순간 생각났어요. 넘버 넘버 6란 6란 텔레파시다. 잘 텔레파시. 통한다는 거죠. 텔레파시. 자, 강율 씨. 넘버 6란 욕심이다. 욕심이다. 다 나왔는데 마지막 순서가 가장 괴롭습니다. 넘버 6란 넘버 6란 양파다. 까도 감사합니다. 저는 넘버 6란 연말에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때 산타에게 선물 받기 전에 21일 날 전회차 VOD로 공개가 되니까 푹 TV에서 여러분 단독 공개되는 이
넘버6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와 컨버전스 TV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하는 푹 최초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넘버6 제작 발표회가 현재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생중계 진행 후에 바로 이어서 언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6명의 매력적인 주인공들과 탄탄한 제작진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만들어진 넘버6 지금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이야기 들을수록 매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넘버6는 총 8부작으로 푹에서 전회차 동시 오픈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브이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넘버6 기다리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기사 그리고 좋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을 화끈하게 마무리해줄 하격 멜로드라마 넘버6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브이라이브 생중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생중계 마무리되는 대로 기자분들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푹에서 이용권을 준비했습니다. 기자분들도 이 이용권 이용하셔서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로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 넘버6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제가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점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저기 중앙에 기자분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TV 방송이 아니라 푹이라는 플랫폼에서 선보일 때 좀 이번 드라마의 어떤 기대되는 점이라든지 이번 플랫폼에서 방송했을 때 기대되는 점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질문인데 좀 짧은 드라마이다 보니까 기획이나 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찾아보니까 푹이 지금 유료 회원이 70만 명이고 무료까지 하면 이제 한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내 질문이 뭐셨죠? 제가 길어갖고 첫 번째 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푹이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할 때 기대되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료 회원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 시청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충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부담이 되기도 했고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일단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런 충성 시청자분들께서 봐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분짜리 8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몰아보기, 빈지 와칭을 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총 하면은 한 120분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음 먹으시면은 커피 한 잔 드시면서도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쭉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의 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작가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고요. 어떤 씬에서 끊어도 다음 회차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짜느라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기대해 주시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상파 쪽에서 지상파 PD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었던 차였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웹 드라마라는 느낌,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싶고, 뭐 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기획 제작 단계에서 달랐던 점을 여쭤봤는데. 네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제 뭐 지상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제가 좋은 어떤 그 디딤돌이 돼서 후배들이 많이 이런 경험을, 요즘 이제 지상파가 뭐 위기니 뭐 넷플릭스가 들어오니 뭐 경쟁력이 세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푹이라는 게 뭐 토종 OTT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뭐 후배들한테 많은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좋은 제작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 톱스타뉴스 김호연 기자인데요. 첫 번째 질문 이민혁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희 씨가 민혁 씨와의 호흡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민혁 씨가 느끼시는 다른 배우분들과의 호흡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백서희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전작 황급빛 내 인생에서의 캐릭터랑은 완전 정반대 캐릭터인데 이번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 진짜로 저희가 사실 작품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진짜로 많이 내서 밖에서 저희끼리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재미있게 놀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로 이게 작품의 그 역할 자체가 워낙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아닌 노력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진짜 촬영 내내 진짜 사실은 오히려 너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NG도 나고 감독님한테 눈치도 좀 보이고 장난치다가 친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연기적인 호흡은 굉장히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일단 민주라는 캐릭터를 오디션을 볼 때 딱 생각을 하고 봤던 캐릭터는 아니고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었던 오디션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탐나는 역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금수저이기도 하고 조금 생각이 없는 역할로 또 나왔고, 그리고 그 착하지만은 않은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캐릭터에서는 좀 흑수저이면서, 그리고 아마 네, 황금빛 내 인생이랑은 확실히 반대되는 캐릭터예요. 좀 내면의 외로움도 많고 이제 가족사나 그런 사랑에 대한 아픔도 많은 캐릭터라서 완전히 다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망설이지 않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드라마 넘버6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귀갓길 되시길 바라고요. 12월 21일 푹TV를 통해서 공개되는 드라마 넘버6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의 KBS 아나운서 김민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